도시 재건축 사업 토론 교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회덕중학교에 근무하며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으로 있는 박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연구로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은 토론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발제랑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명절을 남긴 제인 제이콥스는 오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도시를 만들 때만 그곳은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데이비드 하비는 반란의 도시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도시를 만들고 재구성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귀중한 권리이면서도 그동안 가장 철저히 무시되어 온 권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브라질의 교육자이자 문화의 교육의 청시자인 프레이리는 교육은 학생들의 일상과 경험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비판 이론가인 하버마스를 연구한 로버트는 자신이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중요하며 아동은 이미 성인과 형식적 차이 없이 타등한 논증을 하고 논리를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제 연구 대상 지역은 경부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분기되는 회덕 분기점 인근입니다. 행정적으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포함되며 대전 전체로 봤을 때 북동부에 위치합니다. 금강의 주린 갑천과 계족산의 지형 경관이 우세한 시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을 비롯한 경작지가 우세하며 둔산이나 이런 대전 도심지에 비하면 낙후된 인구 1만 정도의 내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대덕구청과 대전혁신도시가 입지할 예정이어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8,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한 500세대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4개 정도가 위치해 있는 소도시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은 와동 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1986년도에 지어진 와동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의거하여 2011년 주거기능 개선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이며 4층에서 5층짜리 건물 18개 동 총 57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내에는 17평형이 312세대, 20평형이 258세대로 비교적 좁은 면적의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402세대 정도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그런 임차 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전세대 월세의 비율이 2대 8일 정도로 영세한 주거 유형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변 공인중개사의 어떤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303세대 정도가 외지인이었습니다. 즉 토기 자본이나 투기 그런 투자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만약에 재건축 사업이 완공되면 29층 이하의 7개 동 91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 수업을 제공한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재건축 사업이 일어나는 곳의 바로 북쪽에 접해 있는 학교입니다. 총 7개 학급이며 전교생 150명 정도로 이렇게 작은 중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퇴거 대상 가구에 한 34명 정도, 34가구 정도가 저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재학 중인 가구 중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가구는 여기 아래 그래프에 보듯이 6세대 정도로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차 가구, 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살고 있던 가구인데 그 중에서도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모님이 재건축 완공 후에 신축한 아파트로 다시 이사 올 예정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학생들 중에 2명만이 부모님이 그렇게 답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 재건축 사업의 원주민이었던 학생들은 대부분 퇴거당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당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대부분 재건축 사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하겠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 아동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오히려 잘한 것이다,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율 배반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토론 수업을 적용했는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두 개 학급 46명 대상으로 토론 수업을 적용하였습니다. 토론 수업의 주제는 와동 재건축 사업에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였는데요. 먼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짝꿍과 짝토론을 시키고 그 다음 입장을 바꿔서 하부루타를 시키고 반 내에서 3대3 또는 4대4로 팀 토론을 시키고 학급 내에서 대표, 찬성과 반대팀을 대표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대표 토론을 시키고 그리고 두 개 반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또 학급 대항 토론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부정팀, 반대하는 팀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조금 걱정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찬성하는 아이들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건축 사업 대상지에 거주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그들보다는 거주하지 않는 주변 학생들, 지역의 변화를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 토론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응답한 학생들은 총 42명이었습니다. 설문지 질문 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론 수업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도시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였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그렇다고 응답하였고요. 그리고 이번 토론 수업이 의사표현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런 역량 발달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이렇게 응답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재건축 사업의 장단점을 이해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제일 많았고 다른 학생들, 다른 친구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그 다음이었고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주제로 해서라고 응답한 학생 그리고 친구와 말로 소통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토론의 내용으로 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우리 지역의 주제를 대상으로 하여서라고 말한 학생들이 52.7%였고 그리고 타인 학생의 친구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서 소통할 수 있어서 그 토론의 형식 때문이라고 말한 학생이 44.5%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은 명확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희 선생님의 발표가 되게 빨리 해주셔서 네, 감사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종성 선생님,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아까 이제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듣던 중에 좀 궁금한 게 생겨서 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들이 좀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원인이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외부에, 재건축 대상이 아닌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걸까요? 혹시 어떤지 좀 발표자에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이 되게 대전 도심지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이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토지를 소유하였던 그런 자녀들이나 학생들 33이라고 한 것은 2학년 토론을 적용한 학년하고 그 이후의 학년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상하기를 친구들이 그걸 떠나게 되니까 가게 되니까 친구 공감해서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지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네, 저도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지금 계신 학교 현장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런, 재건축 일어나는, 기존의 건물들이 철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도시재생에 관한 학습을 굉장히 적용하기에 좋은, 네, 주제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학교 현장에서 토론 수업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지리 교사이면서 이 토론 수업을 적용할 때는 찬반 토론이 아니라 다자 토론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 세력이 개입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단순하게 이제 찬반 토론 형식으로 했습니다. 양자 토론 형식으로 했고요. 우리가 토론 수업을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진행했는데 그때도 철거하면서 일어나는 그 소음이 계속 창 너머로 들려왔어요. 직접적으로 그 철거 공사 과정이 우리 학교 교실의 학생들한테 어떤 사운드 마크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는데 관찰하는 선생님들 걱정하는 분이 토론을 발언하는 학생들만 토론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걱정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반당 20명이 되면은 일단은 짝꿍과 찬반 입장에 서가지고 짝 토론을 시킵니다. 예, 대표 토론을 하기 전에. 그리고 자신이 찬성 반대일지라도 입장을 바꿔서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를 시킵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양쪽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사고하고 발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로 나와서 토론을 학생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렇게 대표 토론도 진행하는데 20명의 찬성 반대 10명씩 배정했는데 3, 3으로 두 팀이 진행을 하면 3대 3으로 두 팀이 진행하면은 3, 4, 10이니까 12명이 진행되죠.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뭐 4대 4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대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모두 다 진행되면은 그 반에서 찬성을 대표하는 학생 3명, 반대를 대표하는 학생 3명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요. 옆반 수업 선생님과 양해를 구해서 그 학생들의 위치를 변화시킵니다. 마치 축구팀이 원정을 가듯이. 그래서 각 반의 찬성 반대 팀을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대항 토론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데 가르쳐지지 않은 내용까지 공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가장 감동 깊었던 발언은 뭐냐면 어떤 학생이 자기는 재건축에 반대한다. 자기는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 재생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런 자료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을 좀 더 친화적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 떠나보내는 친구들 떠나보내는 재건축이 아니라 조금 더 원주민 친화적인 도시 재생을 이렇게 원한다.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아이들이 도시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